회계 정보의 질적 특성. 자, 무슨 얘기냐? 자, 회계 정보의 질적 특성이란 회계 정보가 정보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주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주요 속성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하는 회계 정보가 정보 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주려면 다음과 같은 성질을 좀 갖고 있어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전제 조건을 보시면요. 전제 조건은 회계 정보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줘야 됩니다. 대전제야. 쓸데없는 정보를 주는 게 아니라. 자, 그리고 회계 정보가 갖춰야 할 주요 질적 특성에는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이 있다는데요. 주요 질적 특성이 있어. 중요하다는 얘기죠. 하나가 목적 적합해야 되고요. 목적 적합성이 있어야 되고, 하나가 신뢰성이 있어야 돼. 목적 적합해야 되고 신뢰성 있는 정보를 주는 게 회계 정보의 주된 질적 특성입니다. 그리고 회계 정보의 비교 가능성은 목적 적합성이나 신뢰성만큼 중요한 질적 특성은 아니지만, 이런 목적 적합하고 신뢰성 있는 정보가 자기와 남을 비교할 수 있게 가능하게 해준 거나, 또는 자기의 단기와 차기를 비교가 가능하게 해주면 더 유용한 회계 정보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비교 가능성이라는 것도 있다. 이게 이제 기타 질적 특성이네요. 그래서 회계 정보의 질적 특성은 회계 정보가 갖추어야 될 자질, 이런 정보를 갖고 있으면 좋겠다. 그런데 대전제는 의사결정에 유용해야 되겠죠. 중요한 거는 목적 적합한 정보를 줘야 되고 신뢰성 있는 정보를 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비교가 가능하다면, 나와 다른 기업 또는 나의 전년과 단기와 차기가 비교가 가능하다면 더 목적 적합한 정보를 줄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요 두 개 문제 배우면 되는데요. 목적 적합성이 뭐고 신뢰성이 뭐냐. 말이 좀 어렵죠. 한 번만 듣고 이제 암기만 하시면 돼요. 목적 적합성. 회계 정보가 갖고 있어야 될 질적 특성 중에 첫 번째, 목적 적합성은 크게 세 가지가 있죠. 예측 가치, 피드백 가치, 적시성. 이걸 암기하셔야 돼. 큰 이름 목적 적합성, 신뢰성 암기하셔야 되고, 목적 적합성의 하부 개념이 세 가지가 있더라. 자, 이건 이제 어떻게 외우시냐면, 과거의 개념, 현재의 개념, 미래의 개념.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과거, 현재, 미래. 읽어볼게요. 자, 회계 정보가 정보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유용하기 위해서는 그 정보가 의사결정 목적과 관련돼 있어야 되겠죠. 회계 정보 목적이 뭐야? 그 회사의 재무제표를 보고 이 회사가 좋은 회사인지, 상태가 좋은지 안 좋은지. 예? 좋으면 그 회사에 투자하고, 안 좋으면 주식 팔고, 이렇게. 그 목적 적합성 있는 정보는 정보 이용자가 기업 실체의 과거, 현재 또는 미래 사건의 결과에 대한 예측을 하는데 도움이 되거나, 또는 그 사건의 결과에 대한 정보 이용자의 당초 기대치를 확인 또는 수정하게 할 수 있음으로써 의사결정에 차이를 가져올 수 있는 정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기업의 과거, 현재, 미래에 관한 예측을 하는데 도움을 주고, 그걸 보고 나서 보지 않았던 상황보다는 의사결정에 무슨 차이가 있어야지. 이걸 봤는데도 아무런 차이가 안 생긴다. 그러면 목적 적합한 정보가 될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 가지의 개념이 나온다. 예측가치, 피드백가치, 적시성. 첫 번째 예측가치 볼게요. 여기에 이제 지문이 쭉 설명이 되어 있죠. 이걸 읽으면 이게 이건지를 골라내지 못할 사람은 없어요. 읽어볼게요. 정보 이용자가 기업 실체의 미래 재무 상태, 그러니까 단기 말고 차기에 또는 내후년도에 재무 상태나 경영 성과 등을 예측을 하는데 그 정보가 활용될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지금 회계 정보를 받았는데 요걸 가지고 이 재무 상태를 보고 또는 경영 성과를 보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그게 예측 가치다. 그러니까 미래에 그거 아예 예측을 할 수가 없다. 그러면 목적 적합한 정보가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회계 정보를 보고 이 회사가 미래에 재무 상태가 좋아질 건지 나빠질 건지 이렇게 그걸 줄 수 있어야 목적 적합한 정보지 않느냐. 그게 예측이죠. 예측은 과거를 예측하나? 미래를 예측하는 거지. 그 다음에 피드백 같이 볼게요. 피드백은 내가 뭘 했는데 그것이 반응이 돌아오는 거잖아요. 제공되는 회계 정보가 지금 받아본 회계 정보가 기업 실체의 재무 상태와 경영 성과에 대한 정보 이용자의 미래를 예측하는 게 아니라 당초에 내가 기대를 하고 있었어요. 당초의 기대치를 확인시켜 주거나 그게 맞았네 또는 내가 잘못 생각했네 이렇게 함으로써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을 보고 피드백 가치라고 그래요. 보고 미래를 예측하거나 앞전에 내가 생각했던 거를 확인시켜 주는 거 또는 수정시켜 주는 능력 이게 피드백 가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개념이겠죠. 그 다음에 적시성. 회계 정보가 정보 이용자에게 유용하기 위해서는 그 정보가 의사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시에 제공돼야 됩니다. 여기 글씨를 읽고 이걸 딴 거에서 고르는 사람 없겠지? 자, 내가 지금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 정보가 지금 나와야 될 텐데 나는 지금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데 정보가 안 나와요. 한참 후에 나와. 그러면 목적 적합한 정보가 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죠. 필요할 때. 이제 대표적인 게 반기별 재무제표. 원래 재무제표는 1년에 한 번만 보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언제 기다리겠냐. 좀 그때그때 한 번씩 더 나오면 좋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목적 적합성의 하부 개념은 미래의 개념, 재무 정보를 보고 이 회사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어야 되고 종전에 내가 생각했던 것을 확인시켜 주거나 수정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지금 당장 필요할 때 적시에 나와야 된다. 이게 목적 적합성의 하부 개념이에요. 세 가지 암기하시면 되겠죠. 방금 말씀드렸듯이 제목은 다 외우셔야 되고 과거, 현재, 미래, 피드백, 적시성, 예측가치 여기 글씨가 쭉 나왔는데 그걸 못 골라낼 사람은 없잖아요. 자, 그 다음에 신뢰성 볼게요. 두 번째. 자, 신뢰성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믿을 수 있어야 되지 않냐, 회계 정보가. 자, 회계 정보가 정보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유용하기 위해서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여야 됩니다. 신뢰성이란 회계 정보가 표현하고자 하는 바를 충실하게 표현하고 있음을 보증하는 정보의 자질. 회계 정보의 신뢰성은 다음의 요소로 구성됐습니다. 첫 번째, 회계 정보는 그 정보가 나타내고자 하는 대상을 충실히 표현하고 있어야 되며 객관적으로 검증 가능해야 되고 중립적이어야 된다. 첫 번째가 표현의 충실성. 두 번째가 검증 가능성. 중립성. 요 세 가지 개념이 돼. 이것도 이제 요 얘기 쭉 읽어보면 이 말이 뭔 말인지. 충실하게 표현해라 이런 거 아니야. 그 다음에 검증 가능해야 된다. 이거 보고 이 결과가 나 혼자만이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라 남들이 똑같은 측정치로 측정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와야 검증이 가능하다는 거고 중립적이라는 얘기는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의도된 목적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회계 정책을 자기 회사 유리한 쪽으로 이렇게 끌고 가지 않고 중립적이다 이런 뜻이에요. 읽어볼게요. 회계 정보가 신뢰성을 갖기 위해서는 그 정보가 나타내고자 하는 대상, 즉 기업 실체의 경제적인 자원이라든지 자산, 뭐 의무인 부채라든지 이런 것들을 변동을 초래하는 거래나 사건을 충실하게 표현하세요. 재무 정보를 충실하게 표현하라. 그래야 믿을 수 있지 않느냐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검증 가능성 볼게요. 자, 신뢰성을 갖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검증이 가능해야 됩니다. 동일한 경제적 사건이나 거래에 대해서 동일한 측정치를 적용했을 때 다수의 독립된 측정자가 유사한 결론에 도달해야 돼.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동일한 측정치를 가지고 내가 할 때와 남이 할 때하고 서로 결과가 달라버리면 그건 검증이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검증 가능해야 된다. 그래야 믿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 다음에 중립성 볼게요. 회계정보가 신뢰성을 갖기 위해서는 편의 없이 좀 어려운 한문인데 한쪽으로 치우침이 없이
중립적이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회계 정보가 한쪽으로 치우쳐서 이렇게 보고되면 안 되고 중립적이어야 된다. 그래서 의도적인 결과를 유도할 목적으로 회계 기준을 제정하거나, 그러니까 우리 회사의 어떤 의도를 위해서 회계 기준을 제정하거나 재무제표에 특정 정보를 표시 안 해도 되는 건데 이걸 딱 이렇게 보고해주면 우리 회사가 또 뭐 좋게 보일까봐 뭐 이렇게 예를 들면 뭐 곧 무슨 투자가 뭐 성립이 된다 뭐 이런 걸 뭐 공시한다든지 뭐 그런 거 있었잖아요. 뭐 광물 캐는 회사인데 뭐 다이아몬드가 뭐 이렇게 있다든지 뭐 그런 소문을 흘려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그 재무 정보를 표시함으로써 정보 이용자의 의사결정이나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회계 정보는 중립적이라고 할 수 없다. 예? 그러니까 자기한테 유리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이렇게 막 보고를 해가지고 자기 쪽으로 이렇게 끌고 가게 하면 안 된다. 이게 중립적이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 얘기 다 문제로 이제 출제가 되면 방금 이것들의 뜻을 쭉 열거하고 이거 뭐에 대한 설명입니까? 하면 목고를 잘하면 거의 없어요. 근데 요거는 암기해야지. 신뢰성의 하부 개념이 뭐고 목적 적합성의 하부 개념이 뭔지는 외워서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외우시라고 그랬죠? 목적 적합성은 과거의 개념, 과거가 뭐야? 피드백. 현재의 개념, 적시성. 미래의 개념, 예측. 자, 그럼 너는 어떻게 외우냐? 요 자리를 외우세요. 충, 증, 중. 요 속에 글씨 없죠? 검증 가능성, 중립성, 충실성.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네요. 됐죠? 그러면 객관식에서 이것과 이것이 섞어져 나오면 골라내는 것은 뭐 상식적으로 다 알아낼 수 있네. 그 다음에 기타의 질적 특성이 이제 비교 가능성이 있다고 그랬죠? 회계 정보가 기간별 비교가 가능하고 기업 실체 간의 비교가 가능해야 된다. 즉, 나의 올해와 나의 다음 연도가 이렇게 비교가 가능해야지. 올해의 정보하고 다음 연도의 정보가 서로 다르면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기업 실체 간에도 비교가 가능해야 되겠죠. 우리 회사와 다른 회사가 이렇게 가능해야 된다. 유상 근한 사건의 재무적 영향을 측정 보고함에 있어서 기간별로 일관된 회계 처리 방법을 사용하고 기업 실체 간에도 동일한 회계 처리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면 더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줄 수 있다라는 얘기네요. 요거 암기하시고요.